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들면서 전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예년 평균보다 오히려 많아졌다면서 전세금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다만 입주에 따른 전세감 변동은 지역별로 구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54번, 02-2128-8554번입니다. 문자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54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나리도 이제 활짝 폈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좀 좋은데요. 항상 이 부동산, 이 시그널 방송을 보시면서 올해 이제 부동산의 흐름, 특히 이 상반기에 대한 흐름을 좀 좋은 흐름, 또 나쁜 흐름이 또 어떤 흐름이 있는지 그걸 좀 구분하셔서 좋은 흐름을 꼭 반드시 찾아가실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 상반기 부동산의 흐름을 잘 알아보는 게 중요할 텐데 그러려면 지금까지의 동향이 어땠는지를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4월이 시작됐으니까 봄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면서 지난달 주택 가격 추세가 어땠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소장님께서 지난 3월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을 분석해 보는 시간 준비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KB 부동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좀 더 유의하게 또 유의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토지를 제외한 다른 아파트라든가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 상승이 하락해서 이제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면서 추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 주택가격이 설 연휴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신도시와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값과 전세 가격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량도 바닥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해 상승 반전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한 분위기인데요.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까지 높아지면서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의 동반 하락으로 인해 집을 팔아도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되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속출할 것이라는 공포까지 확산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량 압박과 꽉 막힌 전세 대출 등으로 올 한 해 전세가 반등은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특히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은 데다 경기 침체가 심한 지방의 경우 역전세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공급량 증가로 약세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전세 시장이 곧 회복될 것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2019년 3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을 분석해보고 그에 따른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2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과 이 주택 거래 공급 물량 지표를 좀 보게 되면 이 부동산의 올해 상반기에 대한 어떤 흐름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를 제외하고는 주택 매매 가격이 상승 추이가 2013년 8월 이후에 상승률이 축소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신문지상이라든가 인터넷으로 이제 방송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장기간 상승세가 유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숨고르기가 아닌가 이런 결론적인 내용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전세가에 대한 물량입니다. 어쨌든 간에 수도권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입주 물량은 올해는 좀 많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좀 보기는 좀 약간 드물 것 같고 오히려 좀 하락하면서 또 안정 유지로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 이 내용을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일단은 거시경제 어떤 지표 또 불확실성이 이제 내포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매수 수요에 대한 위축이 앞으로는 좀 더 지켜볼 수 있다. 올해 한 상반기까지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내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부의 어떤 부동산 시책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매매 가격 지수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일단은 서울 수도권 지역의 매매 가격 상승 추이가 현재 지금 1, 2월 달 기준으로 해서 안정기에 좀 접어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 흐름은 2015년 이후 2017년부터 꾸준하게 상승폭을 좀 유지를 하면서 현재는 좀 하락 안정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하락이라는 부분 자체가 여태까지 부동산 상승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거에 대한 비율을 좀 따지게 되면 현재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비율은 상당히 좀 국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올해 상반기까지 좀 지속될 것이냐 아니면 하반기 이후에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가격 상승폭을 좀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을 이 지수 추이에서 좀 볼 수가 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하락 안정세로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조가 올해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수도권 매매라든가 이 전세권 변동 이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매매가에 대한 비율 자체가 한 0.05%, 전세가의 비율은 한 0.17% 정도 하락된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 수도권 쪽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가 상승률은 크게 낙폭이 없었는데 이 전세가 상승 비율은 좀 비율적으로 좀 가격이 좀 떨어져 있다. 또 올해 수도권에 대한 입주 물량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전세가에 대한 수도권 쪽 주변 지역의 전세가는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이 5개 광역시야도 매매가에 대한 전세가를 좀 봐야 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5개구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한 변동폭을 좀 보게 되면 현재 전체적인 흐름 자체, 이 그래프상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는 보합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중에서 대구라든가 광주, 대전 같은 경우는 현재 이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부세항 같은 경우가 좀 약간 특징을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산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소폭은 좀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가는 약간 비율적으로 약간 떨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매매가라든가 전세가 자체에 대한 비율 자체가 크게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지역별로 해제가 됐다든가 안 그러면은 부산 쪽 주변 지역의 어떤 재개발 지역들에 대한 이주 수요 물량이 이 전세가에 대한 비율을 차고 올라가면서 이 전세가의 비율을 좀 크게 떨어뜨리지 않게 보합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대구라든가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3년 정도 주기를 보게 되면 가격이 크게 올랐죠.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그죠? 보합을 유지하면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단계다라는 그런 단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상반기까지는 이런 추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도 1, 2월 달에 어떤 추이를 보게 되면 매매가라든가 전세가에 대한 비율은 아직도 그냥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동구 쪽에 이제 재개발, 이제 도심 재생 사업이라고 하죠. 도심 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그 멸실되는 건물에 대한 멸실 그런 어떤 비율과 앞으로 들어가는 어떤 분양 물건이라든가 입주 물량이 아직까지는 광주 쪽에는 올해까지는 입주 물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멸실 물량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이 광주 쪽 지역의 매매가 상승률과 전세가 상승률은 올해도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한 해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울산 지역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뭐 조선업이라든가 또 그 불황이 좀 장기적으로 좀 유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매매가라든가 전세가에 대한 가격폭을 좀 크게 유지를 하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좀 보이고 있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라든가 내년 상반기에는 이 떨어지는 비율만큼은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내년 상반기 1, 2월 달에는 어떤 그 가격에 대한 어떤 바닥에 대해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좀 충분히 마련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관망을 좀 유지를 하고 내년 상반기 이후에 어떤 지역별로 매수 시기, 매수 타이밍을 좀 잡는 그런 시기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전체적으로 수도권 매매라든가 저가 변동률 이 표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어쨌든 간에 이 부동산 자체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어떤 그 부동산 정책과 이 관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어떤 도표상에 대한 흐름 또 전세가 매매가에 대한 어떤 비율과 같은 어떤 비율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분이라든가 여의도 용산 통합 개발이 이어지면서 양도세 중과 부분에 대해서 하향 추세를 좀 보이다가 여의도 용산 통합 개발과 이어지면서 가격이 좀 크게 올랐는데 9.13 대책 이후로 어떤 전체적으로 가격이 크게 뭐 안정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에 뭐 3기 신도시 발표라든가 이제 1월 24일 날 주택 공시 가격이 이제 발표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 말 정도에 개별적으로 이제 주택 공시 가격이 이제 발표가 되다 보니까 올해 이제 4월 말까지는 좀 더 아파트라든가 특히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 매매 또 매도의 어떤 시기 자체는 4월 달 이후로 좀 잡는 게 좀 어떤가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국 아파트에 대한 그 전세가 비율 자체가 약간 71% 정도로 이제 보합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역별이라든가 수도권 또 5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소폭 하락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월과 대비를 하게 되면 4월 달, 6월 달까지는 서울 전체적으로 이 소폭 하락세를 좀 유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1월 달이라든가 2월 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공급 물량이 상당히 작고 또 어떻게 되면 매매 계약에 대한 어떤 비율 자체도 상당히 좀 적습니다. 그만큼 1, 2월 달은 어떻게 보면 좀 지켜보는 그런 어떤 추세가 더해진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개월 수도권의 경우는 2개월 연속 뭐 30% 정도가 이제 하락이 됐고 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으로 좀 감소되는 그런 어떤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전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전세 이주 수요가 또 4월 달, 5월 달, 6월 달이 되면 또 그 전세 이주 수요와 또 맞물리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가 떨어지는 낙폭에 대한 비율은 6월 달 이후에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아파트에 대한 분양 및 분양 예정 물량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도표상 보시다시피 2월 달에는 이 분양 물건 자체가 상당히 좀 적습니다. 마찬가지로 2018년도 2월 달도 같은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간 10.2% 정도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월 평균 분양 물량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2월 달 물량, 즉 1, 2월 달 분양 물량 자체가 상당히 좀 적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이후 물량은 크게 또 증가할 예정입니다. 또 수도권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수도권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입주 물량이 또 크게 늘어날 그런 예정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쪽 주변 지역의 전세가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전세가가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유지하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 은행권의 이제 주택담보 대출 추이를 좀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좀 규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현재 지금 대출에 대한 이율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현재 재작년 대비해서는 약간 0.7% 정도가 하락한 약간 3.12% 정도를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이 2년 동안 좀 떨어져 있다. 이게 좀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뭐 경기 둔화도 있겠고 또 전반적으로 어떤 금리 하락 기조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져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어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정부 정책 규제가 지금 현재 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1월말 기준으로 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2조 한 6천억 정도, 2천억 정도가 이제 증가를 하였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한 1조 한 6천억 정도가 좀 감소한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대출에 대한 비율이 오히려 좀 적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안에서 보게 되면 그 어떤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어떤 그 폭이 좀 확대가 되었죠. 또 하나는 DSR에 대한 어떤 대출 규제 강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이율 부분이 좀 낮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2018년도에는 이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약 한 25조 한 7천억 정도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대출에 대한 규모는 오히려 좀 낮아졌다. 이런 한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 하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전체적인 부동산에 대한 흐름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크게 나쁘진 않다. 우리가 좀 낙폭을 예상했었을 때 그 낙폭에 대한 비율 자체가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고 어떤 좀 뭐랄까요, 좀 관망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에서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은 한 4월 30일 이후, 5월 초쯤부터 어떤 그 개별 주택 가격에 대한 공시 비율에 따라서 어떤 물건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금매로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5월 달에서 6월 달 사이 또 이제 7월 달까지는 매수를 좀 권유를 좀 이제 좀 금매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좀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호의 기회가 아닌 것이고요.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흐름에 대한 어떤 추이를 직접 지켜보시고 어떤 매도 시기를 잡았을 때는 내년 상반기 이후라든가 올해 하반기에 매도 시기를 잡는 것이 좀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미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주택 매매 가격에 대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약간 하향 조정된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투자 여력이 있는 곳에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지역별로, 시기별로 좀 흐름들 잘 지켜보시면서 잘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소장님께 더 직접 부동산에 대한 강의와 상담을 들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꼭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은요, 특별히 여러분들께 1시간 동안 부동산에 대해서 무료 상담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하루에 4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예약을 하고 찾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약 전화번호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장소는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 빌딩 6층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54번, 02-2128-8554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어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 부동산 시그널은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계속해서 시그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만나볼 상담은요.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제가 분당에 정자동 한진 8단지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10년 정도 거주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파트가 다들 오래되니까 향후에 리모델링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저 밑에서부터. 네네. 예, 그래서 향후에 이제 분당에 리모델링 시 이 가치 여부하고요. 저희가 계속 보유를 하고 리모델링을 할까, 이제 네. 매도를 하고 이제 이게 서울로 이사를 할까. 네네. 예, 서울로 비슷한 값에 아직은 갈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이전을 할까 지금 고민 중이고요. 네네. 예, 그래서 서울로 이전할 시에 저희가 이제 노량진 재개발 쪽을 알아봤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랬더니 지금 너무 값이 비싸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노량진 재개발 외 그 주변 지역이 있더라고요. 네네. 본동에 그 아파트들이 있어서 네. 그쪽을 좀 보고 왔는데 본동 신동아도 있고 저기 뭐 우성 아파트 쪽도 있고 그래서요. 네. 여기도 한 5년 한 10년 정도 지나면 분당 쪽이 나을까 노량진 쪽이 나을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네. 전화 잘 주셨어요. 현재 수원시 정자동의 한진 8단지에 살고 계십니다. 10년 정도가 됐고 워낙 한 20년이 넘은 분당이요.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분당이요. 예. 네네, 분당 정자동에 10년 정도 거주하고 계는데 아파트가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좀 오래돼서 고민이신 것 같아요.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향후에 가치가 늘어날지, 그래서 좀 더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서울 쪽으로 이주를 할지 고민 중이십니다. 노량진 쪽이나 동작구 본동 쪽을 보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자, 어느 쪽이 좋을지 한번 소장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네. 여기 지금 분당 쪽에 거주하신 지는 꽤 되셨나요? 네네, 10년 넘었어요. 10년 정도 넘으셨어요. 네네. 예,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냥 그 분당에 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이게 꼭 이쪽 안쪽에 이제 수직중층 리모델링이라든가 수평 축중 리모델링이라든가 이 성남 전체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시범 단지죠. 예, 시범 단지다 보니까 이제 그 시범 단지에 따라서 이제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좀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 전체적으로 분당하게 되면 꼭 리모델링 사업, 이 좀 노후된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가격이 매기고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 정자동 쪽 주변 지역은 더 좋아지고 더 살기가 더 편해집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들어오는 인구 밀집도가 앞으로 더 강해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5년 정도의 좀 주기를 본다. 5년 안에 매도 시기를 판단을 서울에 있는 아파트하고 비교를 한다. 이렇게 봤었을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 아파트를 좀 가지고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 그럴까요? 지도를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그 정든마을이 이쪽에 위치해 있죠. 위치해 네네. 있고 또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정자역 쪽 주변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또 정자역하고 이제 정자역 쪽 주변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자역 라인 자체는 이제 그 판교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판교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이 정자동 쪽 주변 지역, 특히 이제 한솔마을이라든가 이 정든마을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 가격을 같이 동방상승시키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 시점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 정든마을 5단지라든가 전체적으로 이 한솔마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예를 들어서 100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약간 90점 이상 됐을 정도로 주거 만족도가 상당히 좀 큰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 하나는 이제 판교 역쪽 주변 지역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 직장인 수요층들이 계속적으로 몰려드는 그런 어떤 그 제2 판교 테크노밸리, 창조기에서 테크노밸리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라든가 바로 위쪽에 만들어지는 그 금토동 쪽 주변 지역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제3 판교 테크노밸리, 이게 다 이제 확정적으로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만 따진다고 한다면 앞으로에 대한 수요층들은 이 판교역 쪽 주변 지역은 이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가격이 올랐고 앞으로도 오를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층들은 계속적으로 여기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수요층들이 두텁게 만들어지면 이 전세가가 반영이 되고 전세가가 또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어떤 추세를 기본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곳 중에 한 군데이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한 군데에 포함된다. 또 하나는 이 정자역 쪽 이 라인이에요. 이 정자역 쪽에 이제 신분당선 라인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쪽에 이제 판교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판교역 쪽 주변 지역은 그 뭐랄까요, 그 앞으로는 그 역사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강남 쪽 라인으로 해서 역사의 중심지 역할을 좀 톡톡히 하는 그런 지역에 한 군데 지금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뭐냐면 이 현재 좀 GTX 라인 쪽 임해역 쪽과 이 판교역 쪽 사이에 있는 그 GTX 라인이 이제 들어설 예정이고 또 이제 월곡 판교선 자체가 이제 그 판교역 쪽 라인으로 또 움직이고요. 또 모든 그 철도 이게 남쪽에서 올라오는 철도의 어떤 역할 자체를 이 판교 쪽에서 다 받아내기 때문에 앞으로 판교, 이 정자역 쪽 주변 지역의 이주 수요층들은 상당히 좀 두터워질 예정이에요. 그게 불과 한 3년, 5년 안에 일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GTX 노선 자체가 2023년에서 2024년 개통 시기를 좀 그때 시기로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5년 정도의 어떤 매수 타이밍 요 안쪽에서 뭔가를 고른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10년 거주하셨다고 한다면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좀 더 거주하셔라. 또 청량역 쪽 주변 지역, 또 노들역 쪽 주변 지역에 그 본당 신동 아파트라든가 우성 아파트 자체가 메리트가 전혀 없는 거 아니죠. 하지만 옆에 이제 그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내는 과정 안에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노량진 뉴타운이 만들어내는 그 시기가 한 10년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이 주변 지역의 이 본당 신동 아파트라든가 우성 아파트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 노량진 뉴타운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안쪽에 도로와 교통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격 반영을 하거든요. 현재 시점에서도 가격은 올랐지만 좀 더 뛰어올 수 있는 여지 자체는 거기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매도 시기를 좀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고 또 5년 안에 충분히 좀 매도 시기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좀 더 거주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한 10년 정도 살고 계셨다고 했는데 좀 더 오랫동안 거주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주변의 개발로 인한 수혜를 충분히 보신 다음에 매도 타이밍 다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인구 유입으로 인한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54번, 02-2128-8554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번호 0984번으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합니다. 자, 마곡지구 주변을 실거주로 보고 있습니다. 3억 정도로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요. 구입을 한다면 송정역 주변 아파트 어떤지요? 아니면 발산역 주변이나 양촌향교역 주변 빌라를 구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소장님, 어떤 지역을 추천해 주실까요? 네, 저는 발산역 쪽 주변 지역도 좋고 아니면 양촌향교역 쪽 주변 지역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실거주 목적이시고 그 실거주로 해서 실거주를 한다는 것은 이제 자녀 교육도 이제 같이 좀 포함되어져 있고 또 그런 편의시설도 이제 포함되어져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빌라 쪽보다는 송정역 쪽 주변에 아직 저평가된 아파트를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발산역과 양촌향교역, 그다음에 송정역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발산역 쪽 주변 지역과 이 양촌향교역 주변 지역, 또 하나는 이 송정역 쪽 주변 지역입니다.
이 마곡역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밸류 단지가 이렇게 좀 이어져 있는데요. 여기 이제 가격이 상당히 좀 비싸고 여기 이제 7단지 7단지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이제 기준이 되는 그런 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발산역 쪽 주변 지역으로 간다고 한다면 돈의 여유가 있으시면 우정산 힐스테이트나 밑에 있는 그 힐스테이트 이런 아파트들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우정산 롯데 아파트라든가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대형 평형대 기준으로 30평형대 이상 이 아파트로 좀 기준이 되어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평가되어져 있지 않나 싶은데 가격을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하면 좀 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양천역교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보시게 되면 상당히 등양초등학교, 등천고등학교, 초등학교 등 이 학군이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가양 6단지라든가 이 5단지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도 추천해 드리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격 대비해서 이제 앞으로 가격 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어디가 더 맞느냐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송정역 쪽 주변 지역이에요. 이 송정역 쪽 주변 지역은 이 김포공항이 있다 보니까 이 고도 제한이 좀 많이 걸리죠. 고도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아파트가 이제 저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마곡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0층 정도의 아파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송정역 쪽 주변 지역에 보시게 되면 주변 지역에 그 편의시설이라든가 어떤 그 지하철하고의 역사거리가 상당히 좀 짧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하나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쪽 송정역 쪽 주변 지역이 이 소형 평형대로 구성이 좀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그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이 송정역 쪽 주변 지역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감싸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한 3억 정도의 어떤 실거주로 해서 투룸 쪽, 발산역 쪽이라든가 양천역 쪽 주변 지역보다는 오히려 송정역 쪽 주변 지역에 저평가되어져 있는 아파트로 가시는 게 실거주로 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송정역, 발산역, 양촌향교역 보고 계셨는데요. 실거주 목적에 또 앞으로의 투자 가치가 있는 송정역 쪽을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상담까지 마무리해봤고요. 세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끝번호 6853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서초구 우면동 한라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고자 합니다. 매수 시기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서초구 우면동의 한라 아파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아파트도 좀 오래된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네요. 한번 매수 타이밍 잡아보도록 하죠. 소장님 언제 하면 좋을까요? 우면 한라 아파트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좀 되어져 있습니다. 위치 자체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죠. 바로 앞에 우면 쪽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살기는 상당히 좀 좋은 동네입니다. 이 강남 쪽에서도 우면동 하게 되면 거주하기가 상당히 좀 좋은 동네라고 소문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쪽에는 그 현재 가격을 좀 보게 되면 현재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현재 좀 7억을 넘어서서 8억에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아파트 자체가 좀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이거 지금 선뜻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죠. 하지만 우면 코오롱 하늘채뿐만 아니라 우면 한라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게 6층 저층 아파트입니다. 저층 아파트는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죠. 어쨌든 간에 지분을 많이 가져가니까 앞으로의 좀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전체적으로 우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지금 그 앞에 이 산업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어져 있죠. 삼성 R&D 센터라든가 여기 LG경제연구소라든가 KT연구소라든가 또 밑에 보게 되면 또 이제 이렇게 좀 유치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R&D 센터가 이제 하나의 어떤 구획별로 이제 쏙 하고 만들어졌는데 이 주변 지역의 서초 네이트힐 3단지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벌써 한 13억에서 한 14억 정도 껑충 뛰었습니다.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 코오롱 하늘채 우면중공이라든가 한라 아파트 또 대림 아파트처럼 아직까지는 좀 연식이 됐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전체 가격을 좀 비교를 한다 그러면 가격이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되어져 있는 부분은 있다. 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이 코오롱 하늘채와 더불어 아직까지는 기대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으로 또 거주를 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현재 가격대 수준에서는 좀 더 가격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기를 좀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읍면동의 아파트 매수 시기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투자를 하기 전에 미리 상담해보는 거 굉장히 좋고요. 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께서 준비해주고 계시는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1:1 상담 가능하거든요.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입니다. 부동산 고민에 대해서 무료로 상담해드릴게요. 한 사람당 1시간 동안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동안 궁금하셨던 거 다 싸들고 찾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이 필수니까요.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54번, 02-2128-8554번입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54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부동산이 주는 시그널을 파악해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해드리는 부동산 시그널. 계속해서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정보 준비해 오셨는데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동산은요. 방 하나 아니고요. 통건물 소개해드릴게요.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불광동에 있는 통건물입니다. 이 연신내역에서 도보 약 한 6분 정도, 6, 7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연신내 하게 되면 이 GTX A 노선이 이제 여기에 이제 GTX A 노선이 현재 지금 착공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 3호선과 6호선이 맞물리는 지역에 GTX 노선이 들어간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GTX 노선이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현재 물건 자체가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4년에서 5년 이후에 매도 시기, 즉 출구 전략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지 평수에 있습니다. 대지 평수가 무려 208평방미터 정도가 되는데 약 한 62.9평 정도가 되죠. 약 63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대지 면적이 상당히 좀 넓은 대지에 올라서 있는 통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수는 4층 건물이고요. 구조를 잠깐 보시게 되면 원룸이 25개, 무려 약간 25개나 있습니다. 준세대가 또 하나가 있고요. 원룸이 약간 25실이고 현재 전세하고 임대가 다 맞춰져 있다 보니까 현재 나오는 월세 수익만 무려 약 한 70만 원 정도가 월세 수익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월세 수익을 받아내면서 매도 시기 또 출구 전략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통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가는 19억 5천만 원으로 상당히 좀 저렴하게 아직까지는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렴하게 나온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신내역에서 도보로 약 6분, 총 4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고요. 원룸 25실에 주인 세대가 기다리고 있는 통건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위치한 곳이 은평구 불광동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GTX A 노선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건물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네, 입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연신내역, 즉 3호선과 6호선 라인에 위치해 있는 연신내역에서 도보 약간 6, 7분 거리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호선하고 6호선 라인은 바로 이 직장인 라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6호선 라인 같은 경우는 상암 DMC하고 연결이 되고요. 또 3호선 같은 경우는 종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종로에서
있는 직장인 수혜층, 또 상암 DMC에서 있는 직장인 수혜층들이 왜 굳이 여기까지 오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이 불광역도 주변 지역의 월세와 전세가가 다른 기타 지역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들이 올라와서 잠을 자고 다시 출근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 지역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은평 뉴타운이 또 위치해 있고요. 또 이제 연신내 로데오 상권이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상권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고 임차 수요층들에 맞게끔 주변 시설이 좀 잘 되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배우 수요를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3호선, 6호선 라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임차 수요층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은평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내부에서도 임차 수요층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도표를 좀 준비했습니다. 현재 뭐 소방 행정타운이라든가 현재 은평 성모병원은 준공이 됐고요. 현재 좀 개원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그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은평성모병원의 직장 수요층만 하더라도 약 한 2,500명, 소방행정타운이 만들어지게 되면 약 한 7만 8천 명 정도의 직장 수요층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변 지역에 뭐 삼성 테크노밸리라든가 고양 쇼핑몰, 고양 뭐 가구점이라든가 또 주변에 많은 대형 백화점이 위치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직장인 수요층들은 차고 넘친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은평구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1인 증가 추이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은평구 같은 경우는 서울 25개구 가운데 1인 가구 수가 뭐 5위 안에 들 정도로 직장 수요층들이 상당히 많은, 또 1인 가구가 상당히 많은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추세가 앞으로 좀 꾸준하게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은평 같은 경우는 그 직장 수요층, 1인 가구 수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원룸에 대한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은평구 좀 불광동이라든가 가련동 쪽 주변 지역의 어떤 특징을 보시게 되면 이 다세대 위주로 해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원룸으로 되어져 있는 어떤 그 통건물 자체가 어떤 희소성을 가질 정도로 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좀 월세가 상승이라든가 전세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안에 이제 호재는 이제 하나만 말씀드려도 이제 아실 겁니다. 바로 이 GTX A 노선이 착공을 하겠다라고 이제 작년 12월 27일 날 발표를 했죠. 그래서 현재 지금 공사가 단계별로 좀 진행을 할 그런 예정에 위치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운정 쪽이라든가 킨텍스, 또 밑에 쪽을 보시게 되면 서울이랄까 삼성, 성남 쪽 주변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개발이 이제 마무리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오히려 이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은 아직까지는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주변 지역이 개발이 되어져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그런 동네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3호선, 6호선의 이 GTX 노선이 착공이 되게 되면 이 2호선 삼성역까지는 불과 약 한 10분대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 서울역뿐만이 아니라 삼성역까지 10분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 아주 저평가되어져 있는 이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의 토지지가에 대한 어떤 상승률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 위치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주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교통도 편리하고요. 또 희소성으로 인한 안정적인 수요까지 입지와 호재를 통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건물 특징과 또 가격 분석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본 물건 같은 경우는요, 대지 한 3평 정도에 지어져 있는 4층 규모의 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관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모던하게 좀 만들어 놔 있습니다. 안에 있는 그 빨간 벽돌과 밖에 있는 이제 검은 벽돌을 어떤 색깔을 톤을 줘서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내부 시설 같은 경우는 주인 세대 같은 경우는 실평수가 약 한 27평에서 한 8평 정도가 나옵니다. 또 안에 이제 그 거실이라든가 안방, 또 작은 방에다가는 천장용 에어컨을 또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어떤 뭐 직접 거주하시면서 건물 관리를 하시면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내부의 옵션입니다. 옵션 자체가 그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까지 풀 옵션으로 직장인 수요층에 맞게끔 옵션을 제공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내부 그 안쪽으로 해서는 상당히 좀 은은하게 좀 톤을 줘서 어떤 그 톤을 줘서 어떤 그
수요층들한테 맞게끔 설계가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의 좀 특징은 여기 주변 지역에 CCTV가 약간 8대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여성 직장인 수요층들이 오히려 많이 입주하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을 잠깐 보시게 되면요. 매매가는 19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임대가를 약 한 9억 4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임대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는 현재 좀 나오는 예상 수익이 약 한 740만 원대에서 현재 지금 770만 원대의 수익이 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전세라든가 약간의 좀 약간의 호수를 좀 더 월세를 맞추게 되면 좀 더 많은 월세 수익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임대가와 대출, 현재 지금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6억 4천 한 600만 원 정도에 가져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통건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통건물 살펴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 투자 정보도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상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서구 마곡지구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자,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 지금 두 번째 물건은 바로 이 마곡에 위치해 있는 상가하고 오피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상가를 먼저 보시게 되면 5호선 마곡역에서 길 건너편에 바로 위치해 있는 그 상가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용 면적은 약간 30.80평방미터, 층수는 1층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도 자체가 1, 2층 상가, 위층에는 오피스텔이 아니라 오피스, 사무실 용도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매매가는 약 한 7억 5,290만 원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오피스 물건인데요. 오피스는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마곡지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피스에 대한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본 물건은 오피스가 층수, 지금 지하 3층, 지상 8층 중 7층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린생활 및 오피스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매매가는 2억 2,08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강서구 마곡지구 하면 많은 분들이 또 눈여겨보고 계신 곳 중에 하나죠. 또 예비 상가 투자자들이 또 눈독 들이고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상가와 또 오피스가 함께 있는 건물 소개해드립니다. 입지 그리고 호재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마곡지구는 상당히 좀 특별한 동네죠. 마곡 도시개발지구, 서울에서 마지막 남은 도시개발지구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발산역과 마곡역 또 바로 앞에 이제 송정역이 위치해 있고 또 송정역이 위치해 있고요. 또 마곡나루역과도 인접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본 물건은 마곡역에서 도보 약간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바로 앞에 이게 홈쇼핑 4호기 이렇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이제 LG 사이언스 파크라든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스타필드라고 하죠. 큰 스타필드가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바로 위쪽에는 또 이제 서울식물원이라고 하죠. 이 보탄의 식물원이 위치해 있는 그 입지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마곡지구에 위치해 있으면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장사가 잘 되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또 공실이 또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많이 있으신데 본 물건의 위치를 보게 되면 주중뿐만 아니라 주말 상권도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바로 앞쪽에는 마곡지구, 이 오피스 단지가 위치해 있는 마곡지구에 위치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밑에는 바로 이 바구 엠벨류 14단지, 뭐 2단지, 뭐 1단지 등 약간 3,000세대의 배우 수요층이 뒤로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상권, 저녁 상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배우 주거단지에 위치해 있는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또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 상권도 가능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다양한 개발 호재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약간 100여 개 기업 입주가 되어져 있고 약간 16만 명의 이상의 근무자를 좀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 현재 약간 36개 정도의 기업이 현재 지금 대기업들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현재 상태에서는 약간 4만 3천 명 정도를 현재 좀 들어와 있고요. 앞으로 2년 후에는 약간 16만 명 이상의 많은 인구가 몰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바로 주변 지역에는 마곡의 코엑스 단지뿐만 아니라 그 바로 앞쪽에 또 뭐 마곡 스타필드가 또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마곡역에서 쭉 걸어가면 또 이제 서울식물원과 맞닿은 인접해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또 풍부한 인구 수요층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길목에 위치해 있는 상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곡지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자족 기능이 뛰어나다는 걸 텐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투자 정보 역시 이런 기능들을 잘 갖추고 있는 부동산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마곡지구에 위치한 상가 그리고 오피스 건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어느 정도 금액의 투자가 가능할까요? 네, 상가를 좀 먼저 보시게 되면요. 매매가는 약 한 7억 5,290만 원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가는 5천에 월 약 한 25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는 1층의 길목이 좋은 상권에 위치해 있는 상가다. 그래서 따라서 실투자금 약 한 2억 6천만 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좀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오피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지역이 이제 도시개발지구이고 대기업들의 그 연구단지로 구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피스에 대한 어떤 희소성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매매가는 2억 2,080만 원입니다. 월세, 임대 수익을 받을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약 한 1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오피스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어떤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시게 되면 실투자금 약 한 1억 미만인 약 한 8천만 원의 좋은 오피스 물건을 안정적인 수익을 충분히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좀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서구 마곡지구에 위치한 상가와 오피스 건물까지 꽤 괜찮은 수익형 부동산 소개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54번, 02-2128-8554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자세한 투자 정보를 원하신다면요. 세미나 참석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매주 화요일 오후 1시입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무료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선릉역 1번 출구 앞에 다봉빌딩 6층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하루에 4명 정도 한정돼서 상담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예약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와 주신 김광섭 소장님은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2-2128-8554번, 02-2128-8554번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자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하고 있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